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공항 주변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특히 연휴 관광을 마치고 반납하려는 렌터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북새통으로 변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진입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선에는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빽빽히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일쑤. 황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관광객들이 공항으로 몰린 겁니다. 오늘 연휴라서 사람이 많아서 차들이 일찍부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 늦을까봐 몇 시간 일찍 나와서. 특히 공항 진입도로 정체를 부추긴 건 공항 주차장 안에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렌터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납하려는 렌터카와 손님을 배웅하려는 차량, 택시들이 뒤엉키면서 이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량들이 뒤엉키다 보니 렌터카를 제 시간에 반납하지 못한 관광객들도 속출했습니다. 지금 반납하러 갔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오지를 못하겠어요. 불안해요. 지금 비행기 놓칠까 봐. 도로를 앞으로 좀 더 넓혀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과 휴일, 그리고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공항 주변 도로 교통 정체. 그나마 일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차고지에서 차를 반납받고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심각한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공항 주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 제주공항에서 1132번 지방도를 잇는 도로 개설 사업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주시가 당초 사업을 시작한 2012년 145억 원이었던 토지 보상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0억 원으로 증가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녹차 산지로 꼽히는 제주에서 올해 해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차 잎의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많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언덕을 넘어 이어진 진한 연두빛 차밭.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찻잎을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달 전 고구를 즈음에 시작된 해차 수확. 올해는 최근 몇 년 만에 보기 드문 풍작을 맞았습니다. 원래는 입사한 지도 꽤 됐는데 원래처럼 작황 좋은 해가 없습니다. 지금 차 풍년을 맞은 건 차나무 생육의 가장 중요한 초봄, 서리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찻잎의 모양이 좋고 품질도 뛰어나 최상품 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녹차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주 녹차 생산량은 예년보다 15% 늘어 900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 해의 첫 몰차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봄에 그 서리 피해 유무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근 10여 년 사이에 서리 피해가 없는 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달에는 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아 유명 녹차밭 일대에서 축제도 펼쳐져 차 덕기와 시음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맛과 향을 더해가는 제주 녹차가 차 애호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시골 마을에 주택 신축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원전이 들어서면 어차피 뜯어내야 될 집인데 허가권자인 울진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김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로부터 반경 560m 안에 있는 울진군 북면 고목 1리. 원전이 건설되면 이주될 마을인데 신규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지었는지 똑같은 모양의 주택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고 4월 전기료와 수도요금 고지서가 아직 들어 있습니다. 2013년 60여 가구였던 시골 마을이 2014년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22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지은 걸로 보입니다. 상당수는 마을 주민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고 심지어 군청과 경찰 공무원도 있다고 한 주민은 털어놓습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있죠. 공무원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뭐 법사도 있고 뭐.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4년 12월에 설명회와 공람을 한 만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공람 공고했던 그 날짜를 이주대책 기준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울진군에 쏠리자 울진군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을 하려고 하면 뭐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을 거예요. 고목 1위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을 정도입니다. 농지에도 빼곡히 과일나무를 심어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주민들은 한수원과 울진군의 책임이라며 발끈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거꾸로 예정고시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았고 또 울진군에서는 상수도까지 공급을 해서 계속 인허가를 해왔고 원전과 댐 등 대규모 국책 사업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보상을 노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에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와 인근에 새로 들어서는 도시명 학교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폐합 추진 탓에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1933년 개교한 대구 달성 육아초등학교입니다. 8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오는 9월 인근 테크노폴리스의 문을 여는 신설학교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신설학교로 통폐합이 예고된 육아초등학교는 2012년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행복학교로 지정됐고 지난 4년 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수억 원이 든 음악관은 물론 운동장도 지난해 수천만 원을 들여 정비했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전국대회 입상도 하는 등 행복학교 운영이 성과를 거두면서 2012년 38명에 불과하던 학생은 현재 114명으로 4년 사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행복학교 지정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학생들로 교육 환경을 보고 전입한 학부모들은 약 3km 떨어진 신설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 환경이라며 통폐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뺑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학교이고요. 운동장도 그 전교생의 규모는 800명이나 되는데 운동장은 지금의 학교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도시형 학교입니다. 교육당국은 해마다 통합구역 안의 신입생은 10명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육아초등학교 이름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일어나는 걸 방향을 잡았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하는 부분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촌의 행복학교가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도시화와 함께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긴 황금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현재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먼저 안개가 뒤엉킨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에 앞서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낮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4도, 고산과 대정 15도, 낮 기온은 19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이 낮 기온 19도 내외에 머물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빗길과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낮부턴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까지 비가 오고 나면 이후로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작업반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47살 팡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팡 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쯤 자신을 고용한 60살 홍모 씨를 찾아가 임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과수원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내부 66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년 전보다 8% 늘어난 4,600여 건으로 90여 명이 숨지고 7,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사고가 크게 늘어난 데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시내 주차시설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35만 7천여 대로 5년 전보다 17만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차 면수는 5년 전보다 6만여 면이 늘어난 21만여 면에 그쳐 자동차 등록 대수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열풍 속에 불법 영업을 한 공인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달 동안 제주시 서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485곳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해 영업한 4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한 한 곳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결격 사유가 확인된 2개 업소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영어 교육도시 안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파견되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공개 경쟁 심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서류 심사와 영어 면접 심사를 거쳐 교사 2명을 한국국제학교에 1년 동안 파견합니다. 지원 자격은 8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춘 초등교사로 파견 기간 국제학교 교육 방식을 제주 공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인사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기관장에 대한 교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업무 수행을 엄격하게 중간평가하고 언제든 진퇴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민선 6기 반환점을 맞는 오는 7월을 전후해 일부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에 착수했고 감사위가 기관별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실시되면서 토지 거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토지는 1,700여 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거래된 토지는 2,800여 필지로 한 달 전에 비해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